안녕하세요. 낭독자 푸시케입니다.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어젯밤에 애랑 동네 산책을 했거든요. 걔는 제게 있어 친구이자 선배 같은 애인데 갑자기 유튜브 이야기가 나왔어요. 엄마는 별 요령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낭독만 하는데도 그렇게 구독자가 늘어나는 게 신기하다. 한번 소통을 해봐. 그건 책들이 좋아서 그렇지, 내가 뭐.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갑자기 하고 싶은 말들이 머릿속에 막 떠돌아다녀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내가 다시 듣거나 아니면 내가 사라진 후에 우리 애가 듣거나 그것만으로도 나의 느낌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어요. 이번 책은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책 제목이 딱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당장에 주문했지요. 무루 작가님은 그림책을 쓰고 그리고 하시는 분이에요. 인스타에서 봤는데 사진도 좋더라고요. 예술적 감각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나 봐요.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이 중에서 노년의 삶에 필요한 3가지를 낭독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3가지를 꼽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첫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 친구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친구일 수도 있고, 동물이나 식물이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둘째, 내가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놀이. 그 놀이는 결과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남들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그 행위 자체를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엔 3가지라는 틀 때문에 좀 망설였는데,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은 받아들임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천사님들은 어떻게 3가지를 추려내실까요? 제가 푸시케 천사를 이름으로 쓰는데요. 구독자님들을 천사님으로 부르고 싶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머무르는 공간.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처음이라는 핑계로 주저리 길어졌네요.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무르지음. 노년의 삶에 필요한 3가지. 노년의 삶에 필요한 3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수요 드로잉을 하러 안양으로 가는 1번 국도에서 그날 나는 새로 업로드된 이동진의 빨간 책방을 듣고 있었다. 이동진 평론가는 노년의 삶에 필요한 3가지 조건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호기심, 유머, 품위를 꼽았다. 지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나라면 뭐라고 했을까? 내 명의의 작고 아름다운 집과 튼튼한 관절, 그리고 명료한 정신을 꼽지 않았을까? 노인이 아니어도 나는 잘 알고 있다.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름 아닌 가난과 질병이라는 것을. 그러다가 문득 어릴 때 종종 주고받았던 질문이 떠올랐다.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다면 그곳에 가져갈 세 가지가 무엇이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때의 대답들은 희미해졌지만 분명 생존에 필요한 도구들이었을 것이다. 평생을 무인도에 갇혀 살게 된다면 그때도 호기심과 유머와 품위가 세 가지 우선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있었다. 10여 년 전에 SNS에서 돌았던 중산층의 세 가지 조건이다. 듣자 하니 프랑스에서는 기부를 하고 악기를 하나 이상 다루고 자기만의 요리법을 가진 메뉴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꼽았다 하고, 영국에서는 저항적 시민의식과 하나 이상의 스포츠를 즐길 것과 약자를 돕는 마음을 꼽았다고도 했다. 그 다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꼽은 조건 세 가지가 이어졌는데, 아파트 평수와 자가용 크기, 얼마 이상의 은행 잔고라고 했던가. 국적과 조건의 수를 바꿔가며 말은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달라졌지만 이 비교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했다. 우리가 너무 물질적인 성취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 그날, 그러니까 노년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질문이 내 삶에 끼어든 그 수요일 오전에 나는 어떤 가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골몰하는 가난은 부자가 될 수 없어 서글픈 가난이 아니라 가난해도 괜찮아서 가난하기로 마음먹은 그런 가난이다. 후쿠오카 켄세이가 말했던 덜 벌고 덜 쓰는 자급자족적 삶이고, 헬렌 리어링이 살았던 단순하고 풍요로운 자발적 가난이다. 자칫 금욕적으로 보이는 이들의 삶은 사실은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욕망이 실현되는 과정이었다. 많이 버는 대신 많은 시간을 가지는 삶. 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사는 대신 스스로 만들고 고치는 기술을 익혀나가는 삶 말이다. 그런 능동적인 가난을 떠올릴 때 그 속에는 어떤 손 하나가 있다. 매일 반복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인 거칠고 튼튼하지만 재주가 많은 손이다. 그 손을 가진 이는 땅을 일구고 작물을 심고 집안 곳곳을 스스로 고칠 줄 아는 이다. 필요한 것의 수는 줄이고 할 수 있는 기술의 수를 늘리려 애쓰는 이고, 무인도에 가져가야 할 세 가지 혹은 노년의 삶에 필요한 세 가지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것이기를 바라는 이다. 농부는 손과 발에 익힌 두터운 습관 속에서 밭일에 완전히 적응해 있다. 습관이란 말은 원래 소유하다라는 말에서 왔다. 농부는 습관 속에서 환경에 단순히 적응할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거주한다. 습관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고유한 자신의 영역, 고유한 자신의 속성, 고유한 실체적 중량을 얻게 된다. 이는 습관이 있고서야 비로소 나라고 말하는 고유한 자기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의식은 습관의 선물이다. 김상환, 사유란 무엇인가? 예술과 삶에 대한 물음. 민음사. 이런 글을 읽으면 어쩐지 망했다는 기분이 든다. 온갖 나쁜 습관만 잔뜩 가진 내 일상이 부끄럽다. 게으른 프리랜서인 나는 늘 의지와 씨름한다. 규칙성은 찾아보기 힘들고 자주 방만해지며 쉽게 타협한다. 그럼에도 한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내가 살고 싶은 인생, 되고 싶은 사람을 떠올릴 때 그것은 정지된 화면 속의 풍경이나 인물이 아니다. 그 사람이 매일 혹은 절기나 계절마다 반복하고 쌓아가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일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계획은 쉽게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은 가지기가 어렵다. 그건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싶다고 마음먹는 것과 실제 그렇게 운동을 해나가는 것 사이의 간극만 봐도 안다. 그러니 좋은 습관들로 인생을 채우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대개의 좋은 습관들은 단단한 의지를 필요로 하고 그 의지를 무너뜨릴 유혹의 변수들은 일상의 곳곳에 너무나 많지 않은가. 수요일마다 아침잠을 포기하고 안양으로 차를 몰았던 것도 그래서였다. 고인물처럼 홀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 좁은 일상과 세상 사이에 작지만 또렷한 접점 하나를 가지고 싶었다. 꾸준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제안자가 아니라 오직 참여자로서 내가 좋아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한수희 작가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무턱대고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나는 한수희 작가의 블로그를 보며 그의 글에 반해 있었다. 수원에 사는 처자인데 수요 드로잉에 참석하고 싶다고. 원한다면 참석해도 좋다는 담백한 답이 돌아왔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모임일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한 채로 나는 일단 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전 안양에 갔다. 일어나지 못하거나 일에 밀려 가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가기는 했으나 그림은 그리지 못하고 오는 날도 있었다. 어쨌든 그때 나는 수요일에는 드로잉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의 시간을 살고 있었다. 그렇게 이어진 1년 반의 시간은 두고두고 아쉬울 만큼 짧은 기간이었지만 몸 어딘가에 새겨넣은 작은 문신처럼 또렷한 흔적이 되었다. 그것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 하나를 살아본 경험이라는 흔적이었다. 노년의 삶에서 필요한 3가지 조건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본다. 당신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 우선은 좋은 습관을 지닌 노인이 되고 싶다. 기술이나 재능이 아니라 습관인 것은 성과보다 반복되는 리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반복해 나가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는 마음 때문이다. 식물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며 알게 되었다. 꽤 오랜 시간 키우는 족족 식물을 죽여왔던 내가 그래도 매일 꽃과 풀과 나무에 물을 주고 볕을 쬐이고 바람을 만들어주니 그 시간들이 결국 식물을 돌보는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이다. 재능이 없어도 의지만 있다면 꾸준히 해나갈 수 있다.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해도 매일 피아노나 기타를 연습할 수도 있고 몸치어도 매일 춤을 추며 음악을 즐길 수도 있다. 완성된 채식주의자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채식 지향을 이어갈 수도 있다. 습관이 곧 한 사람의 고유성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좋은 습관을 지닌 노년을 상상할 때 나는 농부의 삶을 떠올린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의 운율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연에 가장 밀착되어 하루의 변화와 계절의 흐름에 순응하고 조응한다.
그래서 농부의 삶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를 만나면 마음이 부푼다. 이번 생에 꼭 한 번은 농부로 살아보고 싶다는 열망이 꿈틀댄다. 달구지를 끌고 해서 그런 삶을 엿본다. 이야기는 1년 내내 농부의 가족들이 만들고 기른 것들을 소달구지에 싣고 장터로 떠나는 10월에서 시작한다. 달구지 속에는 4월에 농부가 깎아두었던 양털 한 자루, 아내가 만든 숄과 털장갑, 농부의 가족 모두가 만든 양초, 아마 섬유로 짠 리넨, 농부가 직접 쪼갠 널빤지와 농부의 아들이 부엌칼로 깎아 만든 자작나무 빗자루가 들어있다. 감자와 사과, 꿀과 벌집, 순무와 양배추도 들어있다. 나무 상자 속에는 단풍나무 설탕이 들어있고 자루 속에는 뒷마당에서 아이들이 주워 모은 거위 깃털도 들었다. 그 모든 것들을 실은 달구지를 끌고 농부는 가족들과 인사를 한 뒤 언덕과 계곡과 시내와 마을들을 지나 열흘을 걸어 시장에 도착한다. 농부는 그곳에서 달구지 속 물건들과 빈 달구지와 달구지를 끌던 소의 멍에와 고삐를 차례로 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키웠던 소를 팔기 위해 소의 코에 작별의 입맞춤을 한다. 농부가 판 것들은 다시 무쇠솥과 수에바늘, 주머니칼, 한 줌의 앵두맛 박하사탕이 되어 농부의 어깨 위에 실린다. 농부와 농부의 가족들은 이것들로 다시 한 해의 살림을 기쁘고 성실하게 꾸려갈 것이다. 3월이 되면 무쇠솥에 단풍나무 수액을 넣어 오래도록 졸여 설탕을 만들고 4월에는 양털을 깎아 실을 잡고 천을 짜 뜨개질을 할 것이다. 5월에 감자와 순무와 양배추를 심고 나면 그 사이 사과나무 꽃이 피었다 지고 꿀벌들은 부지런히 꿀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뒷마당에서 거위들은 꾀꾀거리며 부드러운 깃털을 떨굴 것이다. 투박하고 거친 손을 가졌을 농부의 인생은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며 차곡차곡 쌓일 것이다. 그들은 가난하다. 2파운드의 사탕으로 1년을 나눠 먹는 4인 가족이 얼마나 절약하는 삶을 살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게다가 매일 고단한 노동이 반복된다. 지난 2년 겨우 베란다에 몇 개의 나무와 꽃과 풀들을 키우는 동안 나는 손목과 손가락에 평생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관절염을 얻었다. 고작 눈이 즐겁기 위한 식물 생활에서 말이다. 그러니 생존을 위해 농장을 운영하는 일이란, 농사를 업으로 선택하는 일이란 바버로 쿠니의 그림처럼 낭만적이지만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름다움 또한 있다. 때를 기다리고 소중히 여기고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어떤 부조리나 위화감도 없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 각각의 달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의미와 기쁨을 지녔고 어떤 생명이라도 존중을 받는다. 그런 하루하루를 보낸 뒤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나씩 꺼내 먹을 앵두맛 박하사탕이 얼마나 맛있을지 나는 상상할 수도 없다. 요즘 나는 박자 없이 내달리고 흩어지는 일상에 마디를 그어보려고 애쓴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날에도 아침 식사를 마치면 집안을 정돈하고 오후에는 짧게라도 꼭 산책을 하려고 한다.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도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한 가지 일이 3시간을 넘어가면 일단 책상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본다. 읽거나 쓰는 일이 속도가 붙는다고 종일 기력을 쏟지 않는다. 매일 규칙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꾸준히 오래 잘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방학이 되면 조카들을 불러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린다. 훗날 내 조카들이 방학이면 이모네 가서 놀았지 라고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이미 흰머리가 나기 시작한 내가 백발성성한 노인이 되었을 때 내 삶의 습관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노동과 생산에 관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꺼이 가난하게 살면서도 작은 기쁨들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진 노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쁜 습관들은 되도록 버리고 좋은 것들만 아주 조금 남아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리듬을 가진 노래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농부의 손처럼 투박하지만 다정하고 오직 나라는 사람의 고유한 박자를 가진 매일 반복해서 불러도 질리지 않는 그런 노래 말이다.